인생은 초콜릿.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주말에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그 창문에서 눈 내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설거지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넷플릭스에서 결혼 이야기 영화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노아 바움백 감독이 찍은 건데요. 너무 좋았어요. 혹시 결혼이나 내지는 지금 이혼을 아니면 남자친구랑 이거 헤어져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이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강추드립니다. 또 배우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요. 또 스칼렛 요한슨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우리나라 82년생 김지영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혼란, 이거에 이제 이혼으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남편 찰리는 도대체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찰리는 그 배우였던 이제 니콜을 만나서 둘이 연극을 하면서 극단을 이끌어가고 상도 받고 승승장구해 가요. 이 과정에서 니콜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또 같이 낳은 아들 헨리를 잘 키우고 자기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상도 탔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돈도 더 많이 벌 거라서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로 나갈 수 있는 거기서 왜 니콜이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소송에 가게 되는데, 니콜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다. 당신이 내가 살던 LA 가서 나도 일을 할 수 있고 배우로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약속이 아니었다. 우리가 둘 사이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의논에 불과했고 당신이 나한테 꼭 그래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오히려 나는 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연극하고 극단을 이끌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느냐 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콜은 내가 당신을 뒷바라지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까진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대해서 나 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찰리는 그게 당연히 희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끝내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니콜은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영화에서는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찰리를 안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자기가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는 게 니콜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니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소중하니까 별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 내가 내 일을 찾고 내 일이 너무 재밌고 성공의 가도에 다시 들어서려고 하니까 찰리 당신의 마음을 나도 이해는 할 것 같아 라고 서로 이제 둘이 조금씩 이해되는 과정까지 이제 영화는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되자 드디어 찰리는 니콜이 살고 싶었던 LA로 헨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녀의 존재와 선택에 대해서 헤어지니까 이제야 그거를 인정하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어느 날은 재판을 갔다가 이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제가 고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내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기를 잃어버린 느낌을 못 느껴본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는 계속 니콜한테 왜 이혼을 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남편들이 주로 그렇죠. 위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아이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꼭 가사노동이 힘들어서 남편을 안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알던 나는 지금 있는 건가? 그걸 돌아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저는 결혼 생활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내가 그런 느낌이 들 때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다. 그 부분에서 존중받고 싶다라고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줄 거라고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 몇 년 싸웠냐고요? 5년 싸웠습니다. 그거 이해받기 위해서. 근데 꾸준히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엔 절대 되지 않아요. 꾸준히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고 얘기해야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죠. 네가 나 없이 살겠어? 이런 배짱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걸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평소에는 내가 많이 참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지 않겠다고 선택한 순간에는 참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을 하면 누구나 양보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맞춰가고 싶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평등한 상대방과 배려받는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우리 이 영화랑 되게 비슷하게 남편이 1년 동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고집을 부리던 자기 방식을 바꿔서 부인의 이야기를 존중을 하면서 이혼 소송을 취하해서 다시 이제 잘 살아보겠다 돌아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와 닿았어요. 실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결혼 생활은 긴 대화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대화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나는 뭐라고 반박을 해야지 라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 건지를 들여다보는 게 대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니콜도 어떻게 보면은 찰리에게 좀 더 자기가 왜 그걸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지 얘기할 필요도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는 니콜이 본인이 그걸 원한다는 거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찰리에게 강하게 자기가 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오히려 마지막에 되면서 찰리는 내가 니콜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니콜이 찰리가 운동화 끈이 풀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헨리를 데리고 가는데 운동화 끈을 묶어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들의 삶과 선택이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니체 요새 제가 이제 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니체 책도 좀 읽고 뭐 여러 가지 명언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재밌는 명언이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데 아마 조금 더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다면 사랑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는 많은 걸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년, 5년, 10년, 20년이 되면 그거는 한 사람에게는 양보가 아니라 굴종을 강요하는 삶이 돼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울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고 거부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한다고 내 스스로 물어보고 그게 정말 내가 있어야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나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저는 그게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방식이 뭐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혼 소장을 날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그런 노력을 끝까지 다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최소한 결론이 내릴 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요. 저는 이혼 사건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안을 드리기도 해요. 상대방이 내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면 꼭 이혼이 결론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거 정말 내가 안 들어주면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도 없이 노력도 없이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 사람하고는 끝이야 라고 또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짜로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결혼을 뭐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새 많죠. 제 딸들도 결혼 안 하겠다고 해요. 근데 안 하려는 사람도 하려는 사람도 그리고 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노란 드레스 입고 라라랜드. 라라랜드도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그 두 사람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눈물이 이렇게 또로로 나는데 저희 큰딸이 고등학생인데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넌 도대체 네가 뭘 한다고 우냐 했는데 서로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해서 그러니까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남자 주인공이 여전히 그 바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여자 주인공을 기다리죠. 근데 여자 주인공은 또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데이트를 하다가 그 바에 들르는 장면인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같이 좀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